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면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껄끄럽고 불편했던 순간, 여름철에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싶어도 발톱 모양이 보기 싫어서 차마 발을 드러내지 못했던 기억, 무좀 때문에 발이 가렵고 밤마다 긁다 보니 상처가 나서 더 심해진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재발을 반복하는 고질병이죠. 약을 발라봐도 먹는 약을 써봐도 효과가 잠깐뿐이라 실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톱이 두꺼워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져서 약효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하고 체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6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발톱 무좀이 그냥 불편하다 정도였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발톱이 점점 검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발톱 깎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서 중단하라는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약을 쓰지도 못하고 결국 그냥 포기하고 살았죠. 이처럼 무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약 말고도 집안에 흔히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가 무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 재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실 겁니다. 무좀 때문에 불편했던 일상, 오늘을 계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재료는 곰팡이균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이 피부 표면을 살짝 산성으로 만들어 곰팡이가 버티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세균 억제 효과도 있어 무좀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톱과 각질을 조금씩 부드럽게 해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라 부작용 걱정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무좀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사과식초가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활용하면 무좀 관리와 재발 방지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식초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발 청결 관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 습기는 곰팡이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일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낸 뒤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허리가 불편하다면 드라이기에 찬바람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양말은 면 소재로 하루 2번 이상 갈아 신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고 햇볕에 말리거나 소독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반드시 슬리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기본 관리가 지켜져야 사과 식초 활용 효과도 빛을 발합니다. 청결 관리가 무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패막이입니다. 이제부터는 사과 식초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조격입니다.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를 희석해 발을 담그는 방식이죠. 먼저 발이 충분히 잠길 수 있는 대야나 조격통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체온보다 조금 높은 약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정확한 온도를 맞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온도계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등이나 팔꿈치를 물에 담가 보았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편안하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바로 그 온도입니다. 만약 순간적으로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온도가 45도 이상일 수 있으니 식혀 주어야 하고, 반대로 미지근해서 금방 식어버린다면 30도 이하일 가능성이 크니 약간 더 따뜻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보일러 온수를 받아 찬물을 조금씩 섞거나
뜨거운 주전자 물을 조금씩 보태면서 조절하면 쉽게 원하는 온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준비했으면 사과 식초를 넣습니다. 비율은 물과 식초를 3대 1 정도로 맞추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1리터라면 사과 식초는 약 300ml 정도 넣으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다면 처음에는 조금 더 옅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원액 그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산도가 강해서 피부가 따갑거나 화끈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을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족욕을 해주세요. 그 시간 동안 편안히 앉아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어도 좋습니다.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주무르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효과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사과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발톱과 피부에 닿으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족욕이 끝나면 반드시 발을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내고 허리가 불편해서 손이 잘 닿지 않는 분들은 드라이기에 찬바람을 이용해 남은 습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귀찮아 보여도 이 과정을 제대로 지켜야 무좀균이 다시 번식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60대 어르신은 오랫동안 발톱 무좀으로 불편했지만 약을 오래 복용하기 힘들어 생활 관리에 의존하셨습니다. 그분은 사과 식초 족욕을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실천했는데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주 정도 지나자 발톱색이 옅어지고 발 냄새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함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족욕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하루 한 번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바쁘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4가지입니다. 온도를 37도에서 40도로 맞추고 사과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 사용하며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고 마친 후에는 발을 완전히 건조하는 것. 이 4가지만 실천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무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사과 식초 족욕은 무좀 관리뿐 아니라 여러 장점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이 따뜻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풀리며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사과 식초의 산성 성분은 발 냄새를 줄이고 뒤꿈치 각질이나 굳은 살을 부드럽게 해 발 건강 전반을 개선해 줍니다. 이제 족욕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좀이 심한 발톱이나 발가락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과 일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욕이 발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무좀이 심한 부분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톱 속 깊이 무좀이 자리 잡았거나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고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사과 식초를 직접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족욕과 마찬가지로 원액은 자극이 강하므로 반드시 희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율은 물과 사과 식초를 2대 1 또는 3대 1 정도로 섞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희석한 용액을 깨끗한 면봉이나 거즈에 묻혀 무좀이 있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 바릅니다. 특히 두꺼워진 발톱이나 발가락 사이 피부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저녁에 발을 씻고 난 뒤 건조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습관처럼 발라주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관리가 쌓이면 무좀이 번식하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관리도 꼭 함께 지켜야 합니다. 무좀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재발합니다. 양말은 반드시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를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2번 이상 갈아 신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신은 양말은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점심 이후 1번 갈아 신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신발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신은 신발은 내부가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같은 신발을 연속으로 신기보다는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내부가 완전히 건조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신발 전용 소독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같은 곳은 무좀균이 옮기 쉬운 공간입니다. 반드시 슬리퍼를 착용해 맨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좀을 예방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70대 어르신은 오랜 시간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셨지만 병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 사과 식초 직접 도포와 생활 관리를 병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발을 씻고 건조시킨 뒤 사과 식초를 발라주고 양말을 하루 3번 갈아 신고 신발을 햇볕에 자주 말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발톱이 두꺼워지던 속도가 늦춰지고 가려움도 한결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꾸준한 생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과 식초를 활용한 족욕과 직접 도포, 그리고 생활 관리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무좀을 관리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좀은 곰팡이균이 발톱 속 깊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만 관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발톱이 두껍게 변하거나 색이 검게 변했을 정도라면 생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필요하다면 항진균제 연고나 경구약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간에 무리가 덜 가도록 약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레이저 치료 같은 새로운 방법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즉, 무좀은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전문 치료와 생활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원 치료만 받고 생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좀은 다시 재발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생활 관리만 하고 전문 치료를 미루면 완치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 다 병행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좀은 빠르게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보통 발톱이 완전히 자라 바뀌는 데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야만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과 달라진 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0대 어르신은 10년 넘게 무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약을 쓰다 중단하기도 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사과식초, 족욕과 도포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동시에 피부과에서 치료를 병행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꺼웠던 발톱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색이 옅어지고 신발 신을 때의 불편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조금만 더 참으면 건강한 발톱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좀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과 식초 활용법과 생활관리법은 여러분의 노력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함께 더한다면 지금까지 수년간 고생해온 무좀에서 벗어나 건강한 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좀은 단순히 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발은 여러분의 생활을 더 가볍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만의 무좀 관리 비법이나 사과 식초 활용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면 더 든든하겠죠? 저는 다음에도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